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87.97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5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완숙 토마토입니다. 5kg 특품 기준 평균가 22,47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8,000원의 평균가, 오늘은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4,472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의 마지막 날이 가장 낮았네요. 14,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이틀 만에 껑충 뛰면서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12월 2일 3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됐었는데 이 가격이 지금 하락과 상승을 좀 반복하다가 어제 이후로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가격 22,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장수군 14,493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화순군은 13,155원, 전북 정읍시 16,087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장수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8,000원의 최고가 기록했고요. 정읍시는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6,087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보겠습니다. 58.5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67.43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8.8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포도 캠베럴리 품종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9,548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 7,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0,000원이 넘는 가격, 오늘은 10,000원 아래로 평균가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669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큰 변화는 없지만 12월 3일 9,200원대였다가 이후에 조금 상승했습니다. 어제 10,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9,000원대로 돌아왔고요. 오늘 가격 9,548원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상주시 7,839원이었고요. 대구 북구는 6,995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상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 평균가 7,83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도 보겠습니다. 오늘 555.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56.5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93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 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1,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0,000원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15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감 반입 물량도 보겠습니다. 오늘 66.6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69.13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5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감 대봉시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1,57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 10,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1,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22원 하락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영암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4,000원 기록했고요. 정읍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1,34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이어서 딸기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85.47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50.12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5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딸기 1kg 특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37,14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 3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6,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37,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83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3일까지는 하락세였습니다. 3만 원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좀 상승 흐름으로 바뀌면서 오늘 가격 37,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원 가격대까지 나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대 4만 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대가 더 높다가 지금 보시면 12월에 접어들면서 좀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가격 37,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62,000원을 기록했고요. 또 공주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1,927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서량 품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1kg 특품 기준 평균가 24,36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6,000원의 평균가였는데 오늘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24,000원대까지 평균가 올랐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8,36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3일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24,000원대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1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다가 11월 29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좀 급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4,000원대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5,500원, 평균가 19,733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장이 품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kg 특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30,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9,000원대, 오늘은 30,000원을 넘어서는 평균가였습니다. 어제보다 1,44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역시 12월 3일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12월 3일 23,000원대였다가 오늘 보시면 30,000원대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역시나 비슷한 시세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넘는 시세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 4만 원대가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12월에 접어들면서 올해 가격이 지금 역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가격 3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산청군 24,711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합천군은 26,984원.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함양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5,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합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6,98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딸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딸기가 출하가 시작되는데요. 출하할 때까지 품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맘때 딸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맛있는 딸기를 병부터 말씀드려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국내 품종들에는 시설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탄저병이나 시든병뿐만 아니라 잿빛 곰팡이병이나 흰가루병과 같은 이런 병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응애 피해도 많이 나고요. 또 해충 중에서는 진딧물 피해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총채벌레나 또 잎벌레와 함께 외래해충으로 구분되는 작은 뿌리파리나 또 온실가리와 같은 이런 해충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수확하자 먹는 딸기이기 때문에 병해충은 반드시 예방 위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하셔야만이 병해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방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잘 키우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특히 동절기에 시설 재배라는 딸기의 경우에는요, 야간 온도가 재배 방식별로 최저 온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뿌리가 분포하는 근권 온도가 18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또 요맘때 딸기는 수확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육묘, 재배, 수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재배 작형에 따라서는 반휴면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보온 시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일단 이제 수확을 위해서 보온을 개시할 경우에는 지베렐린 처리라든지 멀칭을 해서 생육을 촉진시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제 딸기는 수확 전에는 농약을 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병해충 예방에 특히 주의해 주시고 만약에 병든 개체나 잎이나 줄기가 있으면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만이 상품에 오염도 되지 않고
또 외부에서 동물이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외부 깨끗하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외부 오염물이 딸기에 영향을 좀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딸기 서량을 개발하고 딸기 시장의 판도가 확 바뀌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품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딸기에 좀 주목할 만한 신품종이 또 있을까요? 네, 방금도 이제 서량 품종과 장입 품종을 네. 설명하셨잖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일본계 품종을 많이 재배했는데 이제 와서는 소위 이제 딸기 독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국내 품종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서량 품종뿐만 아니라 메리퀸이나 죽향 같은 품종들이 국내 유통은 물론이고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25g 이상 이렇게 무거운 그런 특과의 비중이 우수한 아리양 품종도 권장되고 있고요. 또 당도와 경도가 우수한 중가형 품종인 금실 품종이라든지 딸기에서 복숭아 향이 나는 그런 킹스베리아 같은 품종들도 집중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딸기 독립을 넘어서 또 우리 품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니까 정말 반가운 네.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맛있는 우리 딸기 수출 현황이 지금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공항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딸기 한두 개는 다 가지고 나갑니다. 네. 그 정도로 네. 딸기는 97% 정도가 신선한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2011년에 수출량이 약 2,425톤이었는데요. 2016년에는 4,000톤이 넘었고요. 2017년에는 5,109톤까지 계속해서 딸기 수출량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딸기의 수출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에 90% 이상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딸기 수출 소식까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요. 올해 처음으로 딸기를 정식해서 첫 출하 중인 지역입니다. 가까운 곳이죠. 인천 강화군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근교농업팀장 최연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최근 강화군에서 도입한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고품질 신소득 작목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곳은 이제 강화군은 국민의 30%가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농업군인데요. 문제는 농업소득이 감소하면 더불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은 전체 경지 면적의 70% 이상이 수도 지역에 의존하고 있고요. 최근 쌀 소비는 날로 줄어가고 있는데 쌀값도 크게 오르지 않고 농업인들은 쌀을 팔기도 어렵고 쌀값도 낮아지는 이중구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고품질 신소득 작목 육성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비교적 평당 소득이 높은 작목을 지역에 도입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사업으로 딸기를 지역에 도입해서 지난 9월 정식을 마치고 최근 출하를 시작했잖아요. 좀 여러 작물 중에서 이 딸기를 도입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농업의 특성상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겨울철에는 농업인들의 소득이 없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젊은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도 월급처럼 수익이 끊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겨울철에 생산이 가능한 작목을 찾다 보니까 딸기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은 서울보다 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겨울이 다른 지역보다 이제 추운 편인데요. 그래서 겨울에 작목을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딸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온에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딸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 강화군에 이 딸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어떤 지원을 해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딸기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나 난방시설 등을 지원해줬고요. 처음에 딸기를 재배하는 분들을 위해 재배기술 교육도 시켜드리고 현장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드렸습니다. 뭐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으로 농가의 마음도 든든할 것 같은데요. 이 딸기를 재배하게 된 농가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딸기 작황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가격도 고가여서 농가는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재배 면적을 늘리겠다는 농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뭐 작황도 좋고 가격도 잘 받고 있다는 건 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자, 앞으로 고품질 신소득 작목 육성 사업 관련해서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딸기처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득이 높은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요. 농가 소득을 지금 이와 더불어서 재배 시설을 지원하는 첨단 농업 육성 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해서 경영비 부담도 좀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뭐 틈새 작목으로 농가에 도움이 된다니까 정말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봄까지 딸기의 출하가 계속해서 좀 집중될 텐데요. 출하하기 전에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팁을 좀 주시죠. 네, 딸기는 작물 중에 유일하게 수확한 형태가 바로 먹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딸기는 수확할 때부터 과실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너무 익는 과수과는 빨리 제거해서 적숙기에 철저하게 수확을 해야 합니다. 또 병든 과실도 철저하게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수확 용기에 너무 많이 담게 되면 밑에 있는 딸기가 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담지 않아야 됩니다. 또 이제 수확한 딸기 과실의 경우에는 빨리 선별장으로 올려서 온도를 낮춰줘야만이 상품 유지가 계속되고 또 수확 보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딸기가 물리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을 마치고 나면요. 포장할 때까지 이물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과일이 부드럽고 상처가 나기 쉬운 과일이다 보니까요. 이 상처 관리와 저장 온도 유지가 품질 관리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갈 딸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계속됩니다.